요거 지워도 상관없어요? 사진 한번 찍어. 네. 이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때 하는 워크플로우예요. 거의 요건 그냥 수업 시간 적어놓은 거고, 이거 필요 없으시면 지울 거라서. 네. 조교님 좀 지우는데 다 지울까요? 네. 그러면 먼저 피드백을 한번 드릴게요. 쭉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냥 막막한 거 고민도 해도 되고 쭉 한번 얘기하시죠. 네. 정해진 건 없어요. 우선 저희가 이제 반사 필름을 네네. 촬영할 때 네. 또 색상이 여러 가지예요. 특히 제가 좀 고민 많이 했던 게 네. 하얀색 제품이 좀 있어요. 하얀색 상품인 제품. 경우에 네. 저런 이제 스튜디오에서 일반적으로 하얀색 배경에서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좀 더 이제 대표님께서 덜 반사되게 그렇지만서도 또 제품도 선명하게 이렇게 또 촬영을 원하셔가지고 이거를 네. 제가 그때 수업 들으면서 조리기도 설정해보고 네네. 네, 좀 멀리서 찍어보고 가까이서 찍어봤지만 네네. 명확한 해답이 안 나와서 네. 네,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싶고 네, 그리고 또 제 반사 필름을 부착한 네네네. 보통 DIY 의류 반팔티 네.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촬영할 때 완전 정면에서 찍을지 아니면 멀리서 와이드샷을 찍을지 아니면 측면에서 찍을지 그런 구도 설정도 좀 네, 도움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진이 어디에 올라가는 데가 어디에 올려요? 홈페이지? 보통 스마트 스토어에서 스마트 스토어. 네, 올릴 예정이고 네. 저희 이 카탈로그 같은데도 한번 좀 넣어보고 싶긴 해요. 네. 아직 뚜렷하게 넣은 대표 상품이 없어가지고 좀 넣어보고 싶고 네. 그리고 상품 중에서 이제 사은품으로 와펜 캐릭터 모양이 와펜이라고 아시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이런 거다가 이제 패치 붙이는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런 거 이제 붙여가지고 저것도 반사 필름에 아, 붙이면 이제 다음에도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런 거를 이제 구상해서 그런 것도 이제 아무래도 좀 작으니까 그런 제품은 너무 작으니까 그 작은 제품을 또 어떻게 가방에 붙여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이 좋을지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그런 것도 좀 배워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깃발이나 뭐 깃발 제품도 있거든요. 그거나 아니면 옷걸이에 걸어두는데 그냥 걸어둘지 아니면 사다리 옆에 걸어두는 방법 이런 촬영 소품을 이용하는 방법 그런 것도 좀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정으로 남겨주세요. 그럼 뭐 오늘 가서 다 배울 수 있어요. 네. 얼추 얘기해 주셨나요? 아니면 조금 네. 남았나요? 저는 다 됐습니다. 됐고 저는 제가 하려는 게 식사 모임 비대면이랑 되면 그런 식사 모임 관련된 거라서 어쨌든 그런 네네. 행사 같은 게 한 번 있을 때마다 매번 이렇게 좀 촬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작가분을 섭외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배워놓으면 조금이라도 세이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가 좀 초점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제가 촬영하려고 생각한 대상은 인물이랑 컴퓨터 화면 그리고 음식 이렇게가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인물 그리고 이제 모니터라든지 그런 화면이 있고 음식이 있고 해서 그렇게 그 사진 안에 그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뭔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약간 난잡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고 근데 그러면서도 조금 이렇게 음식 색감이나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라서 네. 그 어떤 분위기나 느낌 같은 걸 생각해둔 방향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그렇게 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간 같은 거를 뭐 대여를 해서 해야 되는 거에 문제인지 아니면 뭔가 조금 그래도 촬영 같은 거 뭐 구도나 각도 같은 것들을 좀 그런 것들 좀 고민해보고 싶고 전체적으로 음식이랑 인물 같이 있는 그런 것들을 찍으려고 하는데
생각해놓은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나 레퍼런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현실과 타협해서 어느 정도까지 구현을 하는 게 제 손에서 가능할지를 좀. 혹시 휴대폰 어떤 거 쓰세요? 저는 그냥 아이폰 10s인데. 그러면 그 레퍼런스 혹시 저장해 놓은 거 있어요? 네, 그거 여기 있어요. 뽑아왔어요? 그 뭐 저장해놨던 사진들이 네.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좀 여기 와이파이 안에서 지금 사진 화질이 엄청 깨지는데 그냥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나 이런 거 아니면 이런. 이건 직접 찍으신가요? 네, 이거는 제가 가는 데서 그냥 다른 사람이 찍어놓은 건데 제가 가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조금 그냥 뭐 색깔 같은 경우는 뭐 베이지나 녹색 아니면은 뭐 약간 주황색 계열 그렇게 색깔을 잡아놓고 좀 이렇게. 혹시 그 디자인이 가능하거나 이미지를 후가공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돼요? 가능해요? 어느 정도 디자인이 가능한 분이에요? 아니면 툴 같은 건 많이 잘 못 따요? 그것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툴 같은 거 배우고 있는 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은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네, 딱 그게 정확합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 근데 사진이라는 게 저는 항상 하는 게 찍은 사람은 알면 의미가 없어. 이거 보여주려고 찍는 게 제일 큰데 그러면 내가 보는 대로 보여주고 싶은 대로 이 사람이 봐야 되는 거야. 네. 그거를 연구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찍어서의 기대 효과라는 게 있을 거야. 그냥 인스타에 올려서 이런 거 한다의 기록 정도 용도인지 뭐 이걸로 뭐 포스터 제작을 할 수도 있고 뭐 굿즈가 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이렇게 쭉 찍은 사진을 뭐 전시를 할 수도 있고 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느 정도까지 확장성을 갖고 있는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확장성이 있다고 하면 퀄리티가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여기 들이는 시간이 많아야겠죠. 근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자영업자하거나 직접 하시려고 하나 저한테 배우는 분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사진 찍는 것보다 할 게 많아요. 신경 쓸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지쳐서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드리면은 일단 좀 최대한 다 덜어내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뭐 구구단 초반밖에 모르는데 막 구단 외워보라고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되게 심플한 거, 뭐 소품 같은 거 뭐 몇 개만 놔두고 찍는 정도로 해서 구도나 그 라이트를 만져서 그 뭐 간단한 뭐 커피랑 뭐 빵 같은 거를 좀 찍는다고 하면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내가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놔보고요. 최대한 컬러감이랑 이런 거 비슷하게 찍어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가 돼서 딱 나중에 보면은 눈에 그 구도나 구성이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저희도 이제 제품 사진 찍어보면은 의뢰하신 분들이랑 직접 찍는 사람들이랑 그 괴리가 있어요. 보는 분들은 이쁜 거 보는 눈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현실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 제품 사진 같은 경우도 세팅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찍는 시간보다. 그러면은 그게 미리 되려면 차차 늘려가면 그 구성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마스터가 돼 있거나 스토리보드 같은 거에 뭐 배치나 이런 거까지 다 미리 다 짜놔야 되는 거죠. 영국으로 보면은 동선이 있잖아요. 우리 뭐 뮤지컬이나 뭐 오페라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디서 막 뭐가 나타나면 어디서 뭐가 나타나고 뭐 줄 타고 뭐가 내려오고 그게 어우러졌을 때 관객이 봤을 때 겹치지 않게 해야지 뭔가 볼 때 느낌이 나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거 먼저 놓고 찍는 연습을 하고요. 근데 그게 되게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왜냐면 제품마다 다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낮잖아요. 낮은데 그 원형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 배웠지만 광각 렌즈로 찍게 되면 느낌이 안 날 거예요. 너무 또 타이트하게 찍으면 또 이게 짧아 보일 거예요.
그럼 내 눈에 봤을 때 그 형태나 그 느낌이 제일 가까운 구간이 언제 몇 미리로 찍어야 그 느낌이 나는지, 그리고 내가 가까이 갔을 때 느낌이 나는지 멀리 갔을 때 느낌이 나는지, 그 감을 익혀야 돼 사실. 그게 안 됐을 때는 찍어도 내 느낌이 안 나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로 하다 보니까 의뢰를 받고 정해진 시간 안에 그걸 무조건 해내야 되니까 밤을 새도 어쨌든 간에 해야, 물론 물어보고 딴 데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근데 그 정도까지 해야지 사실은 그게 올라와요. 사진으로 치면은 개인적으로 느낄 때 한 10,000장 정도 찍으면 내가 전에 찍었던 거랑 뭔가 다른 게 느껴지고, 또 한 10,000장 정도 찍으면 또 다른 게 느껴지고. 근데 어디 놀러 가서 아니면은 뭐 친구 결혼식 가서 탁탁탁 이렇게 찍어줄 때 10,000장이랑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히 찍었을 때 10,000장은 또 차이가 나. 너무 뭐 복잡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은 간단한 거부터 이거 되게 습관에 많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 항상 들고 다니고, 숙제를 내려면 하루에 100장씩 찍으세요 무조건. 뭐 세팅하고 찍지 말고 그냥 지금 현장에서도 뭐 이렇게 놔두고 뭐 이렇게 놔둬서 뭐 인스타에 한 장 올린다, 그렇게 해서 이쁘게 한 장 찍는, 뭐 여러 장 찍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기본적으로 그게 실력이 쌓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룸을 불러와서 컬러 같은 거 만지시고, 라이트룸 안에서 밝기 조정하는 게 다 있어요. 라이트룸 혹시 쓰세요? 저는 포토샵. 라이트룸 꼭 쓰셔야 돼요. 포토샵이랑 라이트룸이랑 기능이 달라요. 네. 겹치는 것도 있지만 차이가 많이 나요. 그 하얀 색깔 느낌을 내시려면은 그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배경이랑 분리하는 느낌 낼 때도 써야 되고, 라이트룸을 꼭 사용하시는 게 좋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시고, 레퍼런스를 좀 더 많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레퍼런스가 좀 빈약해요. 네, 아직 그냥. 빈약한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건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쓰는 게 핀터레스트라는 게 있어요.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이게 의뢰가 들어오면 활명이라고, 뭐 설화수 뭐 이런 비슷한 활명수 아시죠? 거기서 나오는 게 스킨케어 제품을 이제 미팅 단계까지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준비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준비를 하는데 지금 얘네랑 화장품이랑 그렇게 연관돼서 생각되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듣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느낌, 좀 정적이고 예술품 같으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 담백한 느낌, 심플한 느낌 찾다 보면은 좀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라인업 중에서도 뭐 고급스러운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계절성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쭉 찾다 보면은 뭐 라인업이 한 3개 있다고 칠게요. 하나는 뭐 베이스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무채색이거나 뭐 그런 것들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렇게 되게 정적인 느낌을 사용해서 제품 하나 했을 때 뒤에 배경 컬러를 어떻게 할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품을 할 때 뭐랑 무슨 색이랑 어울릴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알고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검색하다 보면은 저 위치에 내가 하는 제품을 이렇게 교체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레퍼런스 쭉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여기 음식이나 그 부분을 이렇게 세팅해 보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를 내시는 거예요. 테이블도 왜 테이블 전체 나오게 찍어야 되나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활용하려고 하는 레이아웃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책 표지가 될 건지, 이렇게 되면 인스타그램이 되겠죠. 정사각형이 되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스프레드로 옆으로 쓸 건지, 아니면 얘를 뭐 이렇게 확대를 할 건지. 디자인적인 능력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렇게 찍는 것 자체도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찍고 나서 레퍼런스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 안에서 이 구성과 배치를 어떻게 할지예요. 예를 들어 이 그릇이 접시가 유명한 제품이면은 뭐 접시를 더 많이 보여주겠지만 과일이 중요할 수도 있고, 보는 사람이 뭘 중점적으로 볼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찍을 때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찍지는 않아요. 저희도 기존의 레퍼런스 있는 걸로 조금 와이드하게 넓게 찍어요. 찍고 나서 편집 프로그램 라이트룸, 포토샵으로 갖고 와서
원본을 찍으면 색깔이 이렇지 않아요. 다 어둡고 뭐 이런 파스텔 느낌도 아니고 뭐 콘트라스트가 진해서 그림자가 더 심할 수도 있어. 그런 거 이제 라이트룸에서 다 잡아요. 잡고 나서 나중에 잘라낼 때 뭐 어떻게 자를지 본인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리고 제가 구도 연습을 제일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인스타그램 찍다 보면은 그 잘라내는 게 있어요. 네. 그걸로 뭐 컬러감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로 찍어서 이렇게 확대해보고 줄여보고 이렇게 만져보세요. 꾸준히. 그 다음에 뭐 연습용 계정 하나 만드시든지 그래서 쭉 올려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감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현장이 딱 됐는데 뭐 이런 게 한 번에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에 찍을 수 있게 실력이 이제 향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핀터레스트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어떤 게 마음에 들어서 이미지를 스크랩을 해놓잖아요. 그럼 밑에 유사한 게 이렇게 떠요. 이거 나중에 나 커피 뭐 2명이서 앉아서 마시는 대화의 어떤 장면에 이렇게 써보면 좋겠네. 상대방 커피잔 있고 아니면 내 커피잔이 여기 있고 뭐 상대방 여기 앉는다든지 뭐 앉혀서 뭐 손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이어리 같은 게 그렇게 변형해 가는 거예요. 레포스 차고 넘치죠? 이거는 이제 개인 영역들인 거예요. 개인이 찾아서 추가하시면 돼요. 쭉 하다 보면은 쌓여요. 레포스가 한 4, 50개, 5, 60개 하고 나면은 내가 좋아하는 취향 같은 게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도 겹치는 애들 있죠. 겹치는 애들은 근데 저는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다 프린트를 해요. 벽에다 쫙 붙여요. 왜냐면 화면이 넓어서 뭐 보일 수도 있지만 쫙 붙여놓으면은 이게 뭐랄까 이게 생각이 확장이 되는 게 눈으로 보인다고 해야 되나? 체크해요. 얘 이렇게 찍어야지. 순서를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순서. 그렇게 찍었을 때 시간 대비 정확하게 컷을 뽑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여기서 똑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매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스타라든지 온라인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 일간지가 있고 주간지가 있고 월간지가 있잖아요. 그 플랜에 따라서 언제 이미지가 업로드가 될 건지 플랜을 짜고 미리 찍어야 돼요. 편집하는 시간 또 있겠죠. 그리고 레퍼런스 찾는 시간도 또 있겠고 그걸 생각해서 미리 그걸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내가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나와요. 근데 이거 다들 양심이 없는 게 이런 거 안 해요. 그 당일날 전날 찍어요. 아니면 뭐 빨라 일주일 전에 찍고 이런 작업을 안 하면 퀄리티 높은 게 안 나와요. 그 전문가들은 다 이런 걸 빠른 시간에 하는 거야. 대부분 의뢰할 때 뭐 저희 빨리 찍어야 되는데 언제 찍으시면 내일이요. 찍어요. 사진 바로 받아야 되는데 바로 받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기획하고 내가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일단 핀터레스트에서 예제 찾는 거 그거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민수님이 흰색 상품 반사 잡는 거. 이게 뭐 티셔츠가 되든 뭐가 되든 크게 상관없어요. 이렇게 제품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한 사람들이 뭔가를 알았을 때 개선되는 게 빨라요. 자, 이거를 이렇게 옷걸이에다가 걸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땅바닥에 눕히고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장단점이 있죠. 눕히면은 단점이 뭘까? 그냥 찍기 다 나오기 힘들죠. 그쵸. 높이 올라가서 찍어야 되거나 네. 카메라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뭐 액정이 이렇게 있으면은 네. 이렇게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찍기가 힘들겠죠. 아니면 장비가 있어야지 찍기가 좋으니까. 작은 거는 보통 이렇게 눕혀서 찍어요. 그리고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지가 이렇게 눕혀서 찍었지만 실질적으로 페이지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옷걸이에서 찍는다고 치면은 얘를 살려서 찍을지 얘를 지울지도 또 고민해야 돼. 그리고 옷인데 옷이 티셔츠인데 약간 입은 것 같은 느낌을 낼지 그걸 안 낼지 핏감을 낼지 안 낼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소재나 그 소재가 보통 쓰일 때 실제 같은 느낌을 줄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우린 플랫하게 해서 아예 컨셉 자체가 저렇게 갈 거다 라고 했는지 그것부터 일단 나눠야겠죠. 그랬을 때는 뭐 상반신 마네킹 같은 걸 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투명 할 거면 이 재질이 투명인 것도 있겠죠. 뭐 그런 것부터 이미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명을 쓸 때 강사님 근데 네.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그 하얀색 좀 많이 찍으셨구나. 아 네 들고 왔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디자인 폰트나 네. 필름을 저희가 디자인 따서 문구를 이제 네네네. 그거를 이제 옷이나 어디에 뜯어내는 느낌, 붙여서 뜯어내는 느낌인데 네. 이제 이거 자체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하얀색 이게 자체가 원래 색이 이 색이죠. 빛이 닿으면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약간 좀 회색에 가까운데 똑같아요. 촬영할 방법은. 그럼 이런 거 작으니까 이거는 그냥 눕혀놓고 찍어도 되겠네요. 네. 대신에 이것도 보면 이만한 게 있을 거고 뭐 요만한 게 있을 거고 요만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관역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정한 얘네들 저희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은 팔 올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것처럼 일정한 그게 있어야 돼. 일정한 기준점. 뭐 스튜디오 나중에 세팅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마킹을 하시든 아니면 투명한 뭐 테이블로 해놓으시든 해놓고 얘가 돼도 여기다 놔두고 뭐 얘가 돼도 이렇게 놔두고 여기 보면 투명한 걸로 이렇게 다 마킹을 해요. 얘가 돼도 여기다 놔두고 그 마킹을 다 해요. 이렇게 이걸 앞으로 꾸준히 찍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아 요거는 C 스탠드 사시면 돼요. C 스탠드 사셔서 여기 이제 마운트 할 수 있는 걸 해서 촬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 액정이 여기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럼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이렇게 얼굴 대고 보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배울 게 PC랑 뭐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카메라랑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 이 카메라 화면이 떠요. 그 보면서 수직 수평 맞춰서 어느 정도 프레임 안에 들어온지 해서 촬영하는 걸 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내가 여기서 손 누르면은 어떻게 계속 흔들리죠. 마우스나 뭐 프로그램은 마우스 찍을 수가 있어요. 마우스 클릭하면 촬영이 돼요. 그리고 여기 화면이 계속 뜨고 지금 이게 한 번에 나오면 좋겠지만 저희도 찍었을 때 한 번에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노출을 뭐 밝게도 해보고 어둡게도 해보고 뭐 구도도 바꿔보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혼자 찍으실지 도와줄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도와주는 사람 있다고 하면은 뭐 여기 한 명이 앉아 있으면 한 명이 모니터 보면서 약간 이렇게 제품 돌려가면서 위치 센터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 사람 여기 앉아 교체하고 넣고 교체하고 찍고 하면 빨리 찍겠죠. 근데 이거 혼자 한다 생각해. 이것도 없어.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확인하고 내려와서 어지간한 정신력이 아니면 못해요. 기본적으로 꾸준히 할 거면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찍을 수 있는 세팅을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환경에 대해야지 가능한 거지. 환경이 안 되는데 너 여기 못해? 못하는 거야. 그 입장 와. 그럼 네가 해봐 라고
돼요. 이건 못해요. 저희도 이렇게 안 해놓고 찍으면 똑같아요. 저희 뭐 찍는 기술이 달라서 뭐 다 노하우 싸움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문구나 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제가 강의 때 얘기했던 기억나세요? 측면에서 조명을 써야지 어떤 질감이라든지 그런 네. 거 똑같아요. 조명을 사이드에 놓고요. 조명을 치면은 얘가 반응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붙이든 뭐 전사라든 이 표면이랑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도드로 튀어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느낌도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질감이 더 나아요. 대신 여기 고민해야 될 게 너무 얘랑 가까이 놓으면 여기 있는 부분이랑 여기 있는 부분이랑 노출이 다르겠죠. 빛이 가까우니까 여기는 훨씬 밝아지고 빛이 좀 먼 데는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럼 정확한 얘가 정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럼 빛이 모자른 데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빛을 보강을 해주면 되죠. 그럼 조명을 하나 더 놔.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어느 한쪽이 뭐 빛이 더 방향성 같은 걸 안 줘도 될 정도로 필요한 거예요. 뭐 어디가 더 밝고 어디가 더 어둡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럼 얘랑 거리감, 밝기 이런 거 동일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빛이 고르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측면에서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그 입체감이나 결 느낌이 나겠죠. 근데 너무 가까이 되면은 노출이 날아가요. 오버가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 얘기가 왜 나왔냐면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땐 카메라가 적정 노출이라고 하는 걸로 찍으면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땐 부족해 보여요. 좀 어둡거나 짙거나 진해 보여요. 그거를 프로그램에서 만져서 내가 보여주기 위한 정도로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찍을 때부터 그렇게 찍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원본 자체를 내가 너무 밝게 찍거나 컨트롤해서 찍으면 나중에 편집할 때 그 편집값이 먹히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대상을 찍을 때는 어둡게 찍으시는 게 좋아요. 약간 노출 언더로. 인물도 마찬가지고요. 어둡게요? 약간 어둡게 찍으시는 게 좋아요. 많이 어둡게는 아닌데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사진 이렇게 많이 갖다 놔. 네.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조명 이게 빛이 부족하면 조명을 더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러면은 저거 그냥 그 아까 라이트룸으로 이렇게 이쪽만 조금 더 밝게 하면 그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 이렇게 약간 날로 먹으려는 그런 아니, 조명을 놓고 하는 기분이 더 좋은. 그때 보니까 이렇게 부분별로도 좀 밝게 하고 이런 기능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그렇게 해요. 만약에 이제 혼자 움직이거나 뭐 장비가 부족해. 근데 라이트룸으로 여기 밝게 하는 거랑 예를 들어 없어서 여기 반사판을 하나 대요. 흰 색깔. 그래서 빛이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하는 거랑은 차이가 나요. 이건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저희도 뭐 여기 실장님 같은 경우는 결혼식 사진 되게 잘 찍어요. 전문으로 찍는데 마찬가지로 빛이 부족할 때 어때요? 플래시 약간 치는 게 나야 어떻게 달라요? 차이가? 일단 치는 게 확실히 다르고요. 그리고 그 나중에 그 후보정을 하거나 그런 걸 할 때 그 좀 더 그 원색을 낼 때가 좀 더 용이하게 쓰일 수 있어서 네. 그게 만약에 빛이 없는 상태면 여기에 정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했을 때 뭐 정보량이 이만큼인데 조명을 치면 이게 약간 이 정도라도 정보량이 있으면 얘를 다시 뭐 보정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조명을 안 치면 정보량이 없는 거야. 근데 억지로 끌어올리면 얘네들만 이렇게 되는 거야. 얘네들만 억지로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빈틈이 많죠. 사람이 봤을 때 어색한 네, 거야. 어색해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그래서 찍을 때 원본이 좋으면 고정도 잘 들어가고요. 원본이 좋으면 고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루틴 있잖아요. 컴퓨터로 작업했을 때 부족해서 노출 조정해보고 구도 잡아보고 해서 좋은 컷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갖고 와서 작업하는데 할 게 없어. 아니면은 컴퓨터에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아.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찍어야지.
이 순환이 되면은 찍을 때 제대로 찍고 시행착오 줄이면 보정할 때 할 게 없어. 그리고 라이트룸 기능 중에 일괄로 다 그 적용해서 노출값을 그냥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면은 통제된 환경에서 일정한 그 수치값으로 동일하게 찍은 거는 사진 한 장 앞에 거를 이쁘게 만들었어. 그럼 뒤에 애들한테 야 니네 다 얘처럼 똑같이 해라고 딱 하면은 컬러 뭐 밝기 이런 구도 이런 것도 쫙 먹어요. 근데 제가 삼각대로 쓰라고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강의 때 자 이렇게 들고 아무리 내가 안 흔들리고 들고 찍어도 사진이 미세하게 이렇게 흔들리겠죠. 근데 찍다 보니까 사진이 정면에는 약간 이래요. 그럼 100장이면 100장 다 맞춰요. 근데 100장이 다 똑같이 틀어진 정도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통제하는 게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생각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나중에 후반 편집할 때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게 뭐 정말 루틴 같은 것처럼 어떤 제품은 어떻게 찍을지 그걸 다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뭐 벽에다 딱 오차범위 없게 벽에다 딱 뭐 한다든지 아니면 테이블 위에 놔두고 저희가 이렇게 마킹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투명으로. 네. 투명은 나중에 지우기도 쉽고 조명을 좀 잘 치면은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컬러나 어떤 뭐 이런 걸로 하면은 그게 나오면 또 일일이 지워야죠. 100장, 200장 찍으면. 그렇게 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최대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찍으면 고정할 일이 없겠죠. 그대로 바로 디자이너한테 보내거나 바로 잘라서 업로드 할 수도 있고. 라이트룸이 좋은 게 제품이 예를 들어 사이즈가 이래요. 3가지예요. 근데 카메라로 앵글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건 카메라예요. 카메라 앵글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예를 들어 잘라서 올릴 거예요. 왜냐면 제품 뭐 사이즈 비교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라이트룸에서 이건 삼각대 다 쓰고 다 똑같은 위치에 정확하게 놨다라는 전제. 라이트룸에서 사진을 이만큼씩 줄여요. 샘플 하나를 사진을. 이렇게 했어요. 일괄로 적용하면 사진이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업로드. 자를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컬러가 될 수도 있고, 뭐 한 10장 내외가 될 수도 있고. 포토샵만 하면은 다 해야 돼. 혼자 일일이 다. 액션을 뭐 만들어 할 수도 있는데 라이트룸 쓰면 훨씬 낫고요. 그래서 그 질감이나 어떤 별을 만들 거면 조명은 측면에. 자, 이것도 처음에 이따 가서 이쪽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할 때는 조명을 많이 쓸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쓸 생각하지 말고 이게 조명이면은 자, 너무 사이드로 가게 되면은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이쪽 면은 밝아지는데 반대쪽은 완전 섀도우가 지는 거예요. 저 달 같은 경우 달의 한 이쪽 표면에는 되면 이쪽은 완전 블랙 섀도우가 되죠. 똑같아요. 이게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 라이트만 일단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불빛이 어디로 갔을 때 빛이 얼마나 들어가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조명이나 이런 거 연습하실 거면 마스크를 작은 거 쓰고 하다 숨이 차네. 각도가 있어요. 조명을 그냥 이렇게만 치면 여기만 빛이 생기겠죠. 거의 코로 치면 코 안에서 다 걸리겠죠. 근데 조명이 예를 들어 45도 각도로 나오면 한 각도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좀 더 얼굴 쪽에 가까우면 여기에는 좀 더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지만 완전 섀도우가 아니라 여기 은은하게 약간의
빛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잘 모르는데 이따가 테스트 해볼 거야. 이 원 라이트 하나로 자 이렇게 둘러서 조명을 써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차이 이건 진짜 꿀팁인 게 뭐냐면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조명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보통 뭐 16분의 1, 뭐 3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고, 뭐 7.5, 6.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숫자로. 숫자 중요하잖아. 네.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세팅하는 거는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 화이트 밸런스 이런 거예요. 내가 보이려고 하는 그 수치를 정해놓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른 애들 조정하면 돼요. 내가 이거 숫자 모르면 얘가 더 센지 얘가 더 센지 몰라요. 조정해보면 되죠. 세면 줄이고 약하면 올리고 세면 줄이고 약하면 올리고. 근데 이 기준이 조리개 나 선명하게 잘 나와야 돼. 그러면은 뭐 조리개 8에서 11 정도 나와야겠네. 그래. 셔터 스피드 흔들리면 안 되네. 뭐 125분의 1초. 이런 거 다 세팅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조명 만지면 되지. 근데 이거를 이제 핸드폰으로 아니 모니터링을 안 하고 뭐 카메라도 찍은 걸 정확하게 안 보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새끼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화면 혹은 노트북 연결해서 이제 찍은 걸 현장에서 보면서 하면은 다시 이제 재촬영할 일이 없는 거죠. 현장에서 그걸 잡아야 돼. 왜냐하면 식사 모임 하신다고 그랬잖아. 끝나고 사진이 아쉬워. 다시 모이라고 할 수 없어. 제품 사진 찍어요. 야근까지 했어. 근데 뭔가 덜 나왔어. 다음날 찍어내도 또 똑같이 안 나와. 왜냐면 이게 날씨랑 온도도 있는데 촬영 현장에 다음날로 바뀌면 똑같이 안 찍혀. 이게 지랄 같아요. 그 웬만하면 저는 그날 다 찍어요. 웬만하면. 아니면은 그렇게 좀 격차가 있어서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그날 다 찍어요. 이렇게 생각.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 자, 조명이 밝기가 적정 노출이라는 게 있어요. 뭐 빛도 다 고르게 잘 들어가고. 안녕하세요. 형진 씨 그 종이 작성 저기서 같이 해주시고 드시면서 하고 그다음에 할게요. 저 먼저 진행하셔갖고 이거 작성하고 나면 또 진행해드릴게요. 네, 저쪽에서 하고 계시고. 이게 팁이 뭐냐면 카메라가 그러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뭐 노출 수치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조리개 8에 셔터 스피드 125분의 1초예요. 조명도 여기서 조명을 쳤는데 지금 얘랑 얘랑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을 때 얘를 16분의 1초로 16분의 1이라는 다이얼로 찍었어요. 이게 조명이에요. 그리고 조명을 좀 더 가까이 놔요. 가까이 놔서 얘네는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조명을 32분의 1로 놔요. 조명은 어둡게 있어요. 여기는 머니까 조명을 세게 했고 여기는 가까우니까 조명을 한 스텝을 줄였어요. 근데 얘네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미지가 어떤 게 더 잘 나와요? 모르겠죠. 이게 몰라요. 대부분 잘 모르는데 이게 차이가 나요. 차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조명을 광원이라고 얘기해요. 광원이 가까울 때 나오는 그 질감, 표면을 디테일을 잘 살리기 위한 질감이랑 광원이 멀어졌을 때 확산되겠죠. 세게 때려도 확산됐을 때 표면에 닿는 느낌이랑 조금 약하지만 가까이 갔을 때 전체적으로 제품을 감싸거나 하는 그 표면의 질감 차이가 나요. 좀 더 선명하고 디테일하고 어떤 진흙 같은 느낌이 아니면 뭐 이렇게 찰지다 느낌이 날 거면 좀 더 가까이 제품에 좀 더 가까이 해서 이 수치를 조금씩 조정을 해보면 돼.
놓치 뭐 너무 심하게 날아가지 않을 정도 적정, 내가 봤을 때 적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제품이랑 조금 더 가까이 놓으면은 이 제품의 디테일이나 이런 게 더 또렷하게, 컬러감도 더 또렷하게 나타나고, 또 이런 걸 또 조정할 수 있는 게 조명에 보면 용량 같은 게 있어요. 뭐 600W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뭐 1200W짜리도 있어요. 뭐 400짜리도 있고, 뭐 200짜리도 있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리고 뭐 플래시도 있고. 근데 물리적으로 빛이 잘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뭐 크게 상관없어. 근데 이제 내가 찍어야 될 대상이 커요. 공간이 넓어요. 넓을수록 위에 걸 쓰는 게 좀 더 풍부하게, 이렇게 멀리서 쳐도 얘가 여기서 이만큼 친 것처럼 멀리서 치는데 얘가 용량이 커요. 그럼 얘 느낌처럼 나와요. 조명이. 그래서 조명의 용량이 클수록 하는 거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쓰는 분들은 이 정도 써요. 저기 카메라 옆에 이제 조명 가서 볼 텐데, 뭐 여기 D가 붙기도 하고 E가 붙기도 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통 일반에는 이렇게 쓴다. 자,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순간광, 그 스튜디오에서는 팍 터지면 이렇게 터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이런 거 말고 지금 이렇게 지속광이라고 빛 은은하게 계속 나가는 거 똑같아요. 가까이 붙으면 좀 더 질감이나 이런 거 많이 살아나요. 또렷하고 선명하고. 그러면 내가 레퍼런스를 찾더라도, 잠깐만 요거만 설명하고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뭔가 가까이 빛을 놓고 하면은 가끔 이제 접시 같은 거나 한사가 들어가요. 네, 너무 그러면 그런 거 다 포토샵으로 지우세요? 아니면 방법이 두 가지. 근데 이것도 옛날에는 저희도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는 안 나오게 찍으려고 엄청 안 나오게 찍으려고 세팅 바꾸고 뭐 하는데 3-4시간 걸려. 근데 나오게 찍고 포토샵 지우는데 1시간 걸려. 그러면 후자를 선택하는 거야. 효율성. 대신에 클라이언트가 노려보고 있어. 계속. 그럼 이 사람 설득할 때 후자처럼 얘기하면 되게 실력이 없어 보이는 거고. 근데 정말 제품 사진만 계속 찍는, 뭐 매거진에 낼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안 들어가게 찍는 게 있죠. 근데 그것도 이제 설명드릴 건데, 자 예를 들어 얘랑 느낌이 다르죠? 그 이미지의 느낌이 다르죠? 근데 나는 이 느낌으로 찍고 싶어. 그런 경우는 조명이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서 지금 어디 하나만 탁 튀게 빛이 들어간 느낌이 크진 않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빛이 은은하게 다, 그럼 넓은 면적을 빛을 커버해야 되잖아요. 광원이 멀어져야지 빛이 멀리 퍼지겠죠. 가까이 오면은 빛이 많이 하면 멀어지면 빛이 가는 각이 멀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놓는 건 이런 느낌으로 찍을 때는 이제 멀리 놓고 찍지. 그걸 이제 내가 찾은 레퍼런스를 보고 본인이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조명을 어떻게 쓸지.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조명을 쓰기 어려운 환경이 있잖아. 그러면 현장에 있는 불빛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낮에 모임을 하는데 창이 있어요. 창에서 빛이 들어오고 자연광을 조명으로 생각하면 돼요. 창가에 가까이 놓고 찍으면 좀 더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멀리 놓고 찍으면 또 그 느낌이 나올 거고. 똑같아요. 반대로 옷도 똑같은 거예요. 옷이 전체적으로 어떤 은은한 그 룩을 쭉 맞추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멀리서 광원 하나 딱 때려서 쭉 일관적으로 찍고, 제품 디테일을 보여주거나 어떤 반사의 느낌을 낼 거면 조명을 좀 더 가까이 놔서 찍을 수도 있고. 근데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한 방에 다 끝낸다. 제품 특성도 잘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빛도 다 들어오고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 만드는데 그것만 찍을 거면 상관없어. 뭐 얘 한 장 찍어서 얘로 막 주구장창 쓰고 뭐 LG 무슨 시그니처 냉장고 뭐 그런 거 한 장 딱 찍는데 그렇게 찍죠. 근데 나는 이걸 찍을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난이도 쉬운 것부터 쫙 다 찍고요. 마지막에 조명을 바꿔서 이렇게 하고, 조명도 플랜을 짜는 거예요. 조명을 여기다 놨는데 여기다 계속 옮기면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있을 때, 아니면 햇빛이 여기 있을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다 찍고, 그 머릿속에 찍을 장면에 빛이 어떻게 쓰여야 될지 생각을 하고 순서를 짜는 거야. 음식 모임인데 햇빛 들어온 걸 찍어야 돼. 잘못 계산해서 나중에 찍어. 해 다 져. 그럼 못 찍는 거야. 그 플랜도 짜야 되는 거야. 근데 말이 어렵지 막상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 안 세우면 중구난방이 돼요. 들쭉날쭉 돼서.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뭐 전사된 걸 찍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명에서 이렇게 해서 이 느낌 찍었는데 대표님이 야 이거 이 느낌이 덜 나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옷이 느낌이 동일하게 나온 거예요. 대신에 얘가 조금 어둡거나 반사 느낌이 안 나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얘를 위치를 좀 바꿔요. 얘한테 빛 다 들어가게. 아니면 얘를 좀 세게 조명 올려요. 위로 밝기를 딱 때렸더니 얘가 반사 느낌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앞에는 얘가 잘 나왔고 뒤에는 얘가 잘 나왔죠. 합성하는 거예요. 이 부분 오려내면은 사진 두 장을 합친다고 생각해. 아래 사진은 옷이 잘 나왔는데 반사체가 좀 덜 나왔어. 똑같은 사진, 똑같은 구도인데 얘는 반사체가 잘 나왔어. 이 포토샵에서 하는 게, 보정 강의 들으셨는 거기 제가 레이어 개념 설명했을 거예요. 똑같은 사진 두 장을 얹어야 밑에는 옷이 잘 나오네. 그 위에 올리는 거는 반사체가. 반사체가 그건 순서에 따라 달라요. 만약 반사체가 요만큼이잖아요. 포토샵 작업 요만큼만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옷이 잘 나온 애를 먼저 위로 올려요. 그리고 반사체 잘 나온 애를, 포토샵 레이어예요. 밑에다가 반사체 잘 나온 애를 밑에 놔둬요. 옷이 잘 나온 애를 위에 놔둬요. 그 다음에 이 반사체만큼 포토샵에 요걸 잘라내는 거예요. 그럼 밑에 여기 반사체 잘 나온 애 요게 나오겠죠. 얘는 합쳐요. 그럼 한 장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이거 안 돼요. 딱 마음 비우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대신에 들고 찍으면 죽었다 깨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삼각대도 꽂은 거 쓰면 자꾸 이렇게 내려가요. 삼각대 자꾸 인사해. 그런 건 못 써. 딱 고정시켜놓고 안 움직이게. 얘도 에어컨 바람에 팔락거리고만 안 돼요.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디테일이 있잖아요. 네. 디테일이 있으면, 저 아까 테이블 제가 얘기한 건 비슷해요. 이 테이블 얘기했잖아요. 테이블 다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옷이라고 치면은 보여줄 부분만 이렇게 확대하거나 여기만 찍으면 돼요. 예를 들어 이 부분만 이렇게 찍어내면 돼요. 옷이랑 여기 경계선만. 그리고 조명을 다 찍고 나서 가까이 놓고 때려요. 여기 빛 들어간 거. 그리고 얘 끄고 또 찍어. 그럼 빛 안 들어가면 또 색깔 달라져. 그 두 장 비교하는 거로 올리고. 머릿속에 있거나 이 스토리보드처럼 다 그걸 찍어 놓으면은 그대로 뚝뚝뚝뚝뚝. 그럼 그대로 고르는데 시간도 필요 없고, 보정할 것도 탁탁탁 플래닝이 되고, 업로드할 때 사진 개수랑 이런 거 다 맞고, 그러면 작업 끝나죠. 찍고 디자이너한테 왔는데 무슨 컷이 없는데 무슨 컷 찍어주세요. 또 찍었는데 세팅 다 바뀌어있어. 그러면 이틀 사람이 거기다 이제 개인이 하는 거나 누가 갈구는 사람이 없으면 귀찮아. 그러면 이제 드롭되는 거야. 다시 하려면 이번 수업 들은 것처럼 또 다시 그런 노력을 해서 이게 끌어올려야 되니까, 지금도 실습 배우러 왔는데 이거 1시간 더 길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 마찬가지. 그걸 잘 짜셔야 돼. 예를 들어 현장에서 현장감을 느껴질 수 있는,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제 한물 갔지만 킴포크가 떠오르긴 했어요. 아까 얘기하셨을 때 그거랑 심야식당
같은 느낌도 있고. 근데 그 두 가지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해요. 근데 생각하시는 거에 감성적인 걸 정말 그 느낌을 많이 내려면 카메라를 써야 돼요. 카메라 렌즈의 특성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특성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물론 제가 아까 디자인 스킬을 왜 물어봤냐, 디자인 스킬이 있는 분들은 안 찍고 찍은 것처럼 효과를 내요. 블러 효과를 준다든지. 근데 블러 효과도 감각이 없는 사람이 과하게 주면 이상해요. 뭐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하루에 하기는. 그런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실습이나 그런 거 이제 한번 갈 거예요. 할 거고. 질문 있으세요? 일단 여기까지. 딱히. 그리고 좀 고민하실 게 레퍼런스,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하세요. 소품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조명, 햇빛이나 현장에 있는 그 컬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휴대폰도 그냥 이렇게 들고 찍지 말고요. 조그만 간이 삼각대에 얘 마운트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놓고 하시면 좋아요. 혹시 뭐 워치 끼시면 워치 활용해도 좋아요. 워치에 카메라 찍는 거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칠 때마다 조금씩 움직여요. 아니면 셀프 타이머 놔두고 지금 찍히고. 그렇게 하시면 좋고, 가능하면 조금 넓게 찍고요. 그 다음에 편집할 때 잘라내는 거 연습 많이 하면 돼요. 아까 보셨죠? 이거 할 때 막 제가 막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이거는 훈련을 하면 다 늘어요. 이걸 안 하면, 찍기만 하면 안 늘어요. 맨날 내가 뭔가 볼 때 맨날 이렇게밖에 안 봐. 그럼 뭐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레퍼런스 같은 것도 많죠. 옷 같은 것도 한번 볼게요. 의류라고 한번 쳐주세요. 의류. 자, 이런 것들은 우리랑 관련 없잖아요. 하시는 건 그냥 쭉쭉 넘겨요. 물론 뭐 이런 걸로 좀 볼 수 있겠지만 좀 더 정확한 걸 보는 거야. 약간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눌러요. 뭐 이런 걸 저장할 수 있지만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쭉. 자, 이제 실습을 들어갈 게 있는데 뭐냐면 흰 종이를 대고 찍었을 때 하얗게 나오는 거랑 조명이 벽에 반수돼서 어떤 제품이든 인물의 후면을 훑고 나왔을 때 투명해지거나 하얗게 되는 거랑 느낌이 달라요. 조명을 통해서 하는 거는 투명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흰색 종이에다 하면은 약간 매트한 화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근데 저런 식으로 찍으면 그냥 만약에 흰 배경에 저렇게 찍는다고 하면은 사실 흰 배경이 우리가 누구 보는 그 흰 사진 그 느낌이 안 나잖아요, 사진에는. 네. 근데 보정을 하면은 저런 색감 같은 것도 다 같이 바뀌게 되는 그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아예 오늘- 다 눕기를 따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그쵸. 아, 근데 그게 그래요? 너무 아. 힘들잖아요. 네. 힘들 때 하는 게 지금 여기 앞에 아크릴 제품 찍는 게 보이실 거 저쪽에 있어요. 벽에다 놔두고 뒤에서 조명을 쳐요. 백에서. 그러면 아크릴 거쳐서 얘 후면에서 후광처럼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얗게. 네, 그런 식으로 찍는 게 하나가 있고, 근데 저게 비싸요. 그리고 제품 크기마다 다 다르고 하는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스튜디오 하면은 스튜디오 백에다가 조명을 쳐요. 너무 과하지 않게. 너무 과하게 치면 어깨나 이런 데 타고 나면서 여기를 다 하얗게 날려버려요. 그럼 이 색깔이 안 나와. 근데 제가 아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내가 봤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찍는 거예요. 어떻게 찍은 다음에 포토샵 이런 데서
컬러 같은 거 다 만지고 콘트라스트 올리고 밝기 적정하게 올린 다음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제거부터 이건 눕기 딴 거예요. 눕기 따서 뒤에 배경을 그냥 하얀색에 놨다 얹으면.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눕기는 PNG로 저장을 해야 돼요. JPG로 하면은 뒤에 흰색 배경 나오면. 네, 맞아. 그리고 PSD로 해놓으면 PSD는 꼭 저장을 해놓으세요. 나중에 다시 작업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죠. 그럼 질문 또 있으면? 아 근데 요즘 구글링 하니까 그 눕기 따주는 업체 프로그램. 맞아요. 프로그램 네. 근데 그거는 또 엄청 고화질 이미지를 넣으면은 멈추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런 데도 있고 뭐 리무브 비지인가 비지 아, 네. 리무브인가 저희도 급하게 왕창 많이 해야 될 때 하는데 결국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헤어라든지 뭐 풀 같은 건데 막 디테일이 많은 거 이런 거는 결국 사람이 만져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그리고 배경이랑 제품이랑 노출 차이가 큰 거. 얘는 어두운데 배경은 하얘. 그런 거는 정확하게 따지는데 그리고 포토샵도 최신을 써야지 눕기 따주는 그 영역 셀렉션 해주는 게 더 디테일하고 정확해.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저희 이제 가서 실습을 할 거고요. 실습은 실장님이 조명 조립하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조립하는 걸 왜 배워야 되냐면 장비를 빌려서 쓸 일이 있고 이동해서 촬영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안 배워놓으면 장비가 훼손될 수도 있고요. 운반할 때 고장이 나거나 가서 막 어버버 소프트박스 생각보다 조립하는 거 어려워요. 안 배우면 30분 걸려요. 그러면 이제 멘탈이 나가기 시작해요. 촬영 시간이 다 나가고 그것도 배울 거고 원레이트로 쳤을 때 약간 이동하면서 그 느낌이 어떻게 바뀌는지랑 그리고 테더 촬영이라고 해요. 카메라랑 선으로 연결해서 컴퓨터 연결해서 이제 촬영하는 거.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그거랑 삼각대 사용하는 방법. 이것도 겁나 꿀팁이에요. 왜냐면 삼각대 귀찮아서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귀찮게 쓰는 방법이 있어. 그거 다 알려드릴 거고 지금 오신 분 하고 저도 넘어갈게요. 또 한 가지만 네. 여쭤보면 그 가끔씩 빛 번질 때 있잖아요. 카메라로. 네네. 얘는 좀 많이 비네팅. 그런데 네네네. 근데 그런 거 뭐 렌즈 잘 뭐 닦고 그런 거 말고 따로 뭐 보정 같은 거 보정으로는 저번에 한번 실습 사진에서 어떤 분들 좀 그런 게 네네네. 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못 지운다고 하셨던 것 같긴 맞아. 하거든요. 비니팅이 생기면 지울 수는 있어요 억지로. 근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그냥 그 다른 그림 따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는 거 있나요? 아니 그거가 제일 아니면 후드라는 걸 달아줘야 돼요. 이렇게 가려주는 거. 빛이 원치 않은 데서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막아주는 후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 카메라는 잘 안 달죠. 그리고 이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좀 각도를 좀 틀어서 찍거나 아니면은 찍을 걸 좀 옮겨서 찍거나 이런 뭐 노하우 정도 그런 거를 해야겠죠. 그럼 일단 실습하시고 하다가 또 궁금한 거 있다가 또 할게요. 네. 이거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녀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는 저희 걸로 일단 시작할게요. 네. 하고 그 화벨 잡는 거, 네. 그 화벨이 뭐 화벨이 어떻게 되면은 차가워지고 어떻게 되면 그거 있고 카메라에서 네,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주시면 되시고요. 민수님은 아까 제 얘기 들었을 때 그 스튜디오 공간이 있으시다고 네. 혹시 쓰시는 뭐 장비가 따로 있으신가요? 소프트 박스가 따로 있으세요? 아 그까지는 없어. 아 그러세요? 네. 따로 이런 일단 그러면은 제가 조금 장비를 조금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눈에 보이시기 편하게 이런 삼각대이신데 이게 그냥 일반 그런 그 다리 삼각대 같은 그런 다리가 아니라 그 조명에 전용으로 쓰는 다리세요. 보시면
제품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조명 세팅하실 때는 다리를 먼저 다리를 먼저 피시고 조정하실 때는 하단부터 조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일단은 이제 높이나 이런 거는 추후에 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두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쓰실 아까 조명이신데 이건 이제 디육백이라는 제품이세요. 아까 전에 그 말씀 주신 거에서 있는 건데 지금 손잡이가 옆에가 있고 하단에 지금 또 낄 수 있는 또 손잡이가 따로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끌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껴주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보시면은 여기가 좀 폼이 좀 다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하실 때는 이 나사를 잘 안 풀시고 끼시는데 나 다 들어갔어 했는데 여기 약간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이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다 들어간 줄 알고 조였는데 나사도 안 조여지고 이게 덜렁덜렁 걸린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됐어요 하고 놨는데 얘는 이제 떨어지겠죠? 그럼 이제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나사는 너무 돌리면 이게 빠지니까 손가락 넣었을 때 없을 정도로 놓으신 다음에 얘가 완전히 쑥 들어갈게요. 그래서 얘를 조여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조금 헐렁헐렁해서 그러는데 얘를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이게 그냥 돌려서 쓰는 제품이 아니고 얘를 한번 당겼다가 하면은 안녕하세요. 지금 편하게 내려놓으시고요. 기존에 쓰시던 카메라 있으시구나. 이게 조명인데 소프트박스라고 혹시 이거 명칭은 아시죠? 알고 계시죠? 조립하시는 것도 아시죠? 이건 안 써보셨어요? 대충은 아시고 조명의 광원이나 아까 전에 어느 정도 위치에 따라서 빛이 질감이 표현되고 이런 걸 조금 아까 얘기 들으셨죠? 네, 그거 네. 들었다. 그러면은 제가 그냥 편하게 직접 해보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스택이 빠르시니까 좀 안 되는데 소니 카메라 네.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저 이거 안 써도 돼요. 제 이걸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거 캡처원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이거는 주로 이제 카메라를 연결해서 찍을 때 이렇게 바로 노출해서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름은 캡처원이라고 이런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고 헤더 라인이라고 해서 이 선과 이 노트북 컴퓨터를 연결해서 찍을 수 있는 선이거든요. 연결해서 이제 제품마다 틀린데 이건 지금 A7R3 제품에서는 C 포트가 맞고요. 5핀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은 5핀이가 근데 또 그 타입마다 또 다르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서 이 선 이름이 뭐라고 하시죠? 테더 아니죠? 테더. 네. 여기 보시면 요거 하나 사진 찍어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테더 프로라 그래가지고 근데 얘는 조금 비싸거든요. 제품 자체가. 요건 조금 금액대가 있는 건데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 게 있어서 이 라인이 이렇게 있어서 보시는데 그러면은 일단 제가 한번 촬영하시는 건 아시죠? 카메라 소니 카메라니까 그래서 저기 한번 앉아볼게요.
찬이라고. 찬이님? 괜찮으시면 찬이님 좀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앉아보시고 여기 렌즈 부분 편안하게 한번 보신 다음에 자, 둘, 셋.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원 조명을 썼을 때 이 옆에서 사이드에서 하나 썼을 때 보면은 빛이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은 얼굴의 질감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확대해서 보였다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빛이 조금 약하게 들어간 부분은 약간 좀 소프트하게 얼굴 피부가 표현되고 여기 지금 콧등을 넘어서 나간 부분은 좀 얼굴이 좀 얇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를 보고 빛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조금 보여질 거예요. 제가 한번 앉아볼 테니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저희 얼굴을 거기서 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그냥 제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찬이님이 봤을 때 안경 쓰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밝게 보이고 그대로 지나가다가 코에 살짝 걸렸죠. 그리고 여기 얼굴에 조금 있는 데가 좀 보여요. 저 같은 경우도 이마를 드러냈으니까 이마에 또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라데이션. 이렇게 들어가는 빛 라인을 조금 보시면은 사진을 찍으실 때 표현하시고자 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저희가 옆에서 찍었을 때는 옆에가 전혀 어두우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사진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조심하시고 이번에 조금 45도로 이동해 볼게요. 자, 앞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전보다는 조금 더 여기 보이시죠? 처음에 찍었던 거는 조금 더 여기 좀 보이시죠? 빛이 이렇게 돌면서 더 얼굴 면적을 좀 보여주시죠? 화감이 조금 펴지는 게 조금 보여지네요. 쪽에서. 네. 보통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뭐 흑백 사진이나 스토리 사진 찍을 때나 그럴 때는 약간 좀그 얼굴에 그 안부나 이런 원원들이 좀 명확하게 나야지 사람이 조금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찍으세요. 그리고 근데 난 이제 좀 마음에 드는데 여기 너무 어려워. 그러면 여기다 조명을 추가해서 찍으면 조금 더 나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저쪽에서 조명 스탑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들으셨어요? 그러시면은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이쪽 한번 와보실까요? 보면은 조명에 대한 그 명칭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계신가요? 모델과 셀 그런 거 뭔지 아세요? 괜찮으면 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는 부분이면은 제가 그 할 때 조금 이제 그러시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진을 굳이 찍지 않아서 아까 저기 앉아서 봤을 때 제 얼굴이 빛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 수 있었잖아요. 얘 아이가 빛이 미리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장면이고요. 힘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아까 전에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그게 미리 보이니까 터지면 이렇게 터지겠다. 네. 그리고 셀 같은 경우는 그 동조가 될 때 이 동족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개 있으면 좋은데 사람한테 하나밖에 없을 때 다른 카메라에는 저 조명에는 얘가 없이 찍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켜놓으시면은 얘가 조명은 딱 터졌죠. 이 터지면서 저기까지 빛이 다 들어가는 저기 한번 끝에 보시겠어요? 저기까지 빛이 들어가죠. 빛이 따다다닥 치면서 한 바퀴 돌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데다 빛이 들어가요. 조명 자체에. 그래서 얘가 작동해서 같이 터지게 되거든요. 원리가 이걸 광동조라고 하거든요.
네. 방금 얘네 둘도 터진 거. 아니 지금 이제 키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원리가 그렇다 이게 그런 게 된 거고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사운드 있어. 얘를 빼면은 소리가 안 나고 키면 소리가 나고 얘는 테스트. 그래서 조명 켜서 잘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모델은 이 모델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 앞에 말한 모델링인데 얘를 줄이면 빛이 약해지고 키면은 세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조명의 강도. 내려가면 숫자가 낮아질수록 조명이 턱 터졌을 때 나오는 그 방향이 작아지는 거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향이 커지는 거예요. 기본은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근데 원리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조금 뭐라고 해야지 저희가 접해보고 만져보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어색한 거지. 찬이님도 많이 만져보고 하시면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카메라에 연결하는 제품인데 그 저희가 동족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이 제품을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동족이가 있고 조명 연결하는 건데 얘는 지금 이 아이 카메라에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얘를 여기 작동이 돼서 연결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봤는데 찬이 잘 나와가지고 멋있어. 근데 약간 이런 느낌 말고 조금 약간 좀 밝은 느낌이면 좋겠어. 근데 그냥 우리는 여기 좀 옆에가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저희가 쉽잖아요. 옆에다 조명 하나 더 넣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이 옆에 조명을 켜는 거예요. 켜는데 지금 방향을 두 개 똑같이 해도 되고 뭔가 좀 음영의 느낌을 좀 주고 싶다 하면은 한쪽을 여기 조금 더 줄어도 대신 저보다 조금 밝게 찍고 싶은 거니까 아까 이쪽은 저희가 5로 해놨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숫자 5로 돼 있고 여기는 지금 4로 돼 있어요. 4로 찍어볼게요. 보시겠어요? 셋. 했더니 약간 좀 그렇지? 아까보다는 좀 들어갔는데 좀 더 얼굴 골고루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들어가서 이제 원리는 이렇게 좀 그룹으로 들어갈 수 있게 양쪽으로 가운데서 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찬이님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야지 보여주면 뒤에 막 하얗던데 뒤에 막 하얘갖고 이러던데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가 응용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조명을 또 칠 수도 있는 거고 머리카락이 질감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면은 탄에다가 저는 조명을 하나 찍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연계해서 찍는데 처음부터 다 조명을 켜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처음에 저희 시작했잖아요. 이 아이를 하나를 기준점을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표현하고서 하는 거예요. 막 남자 모델이 이렇게 있어서 막 몸이 너무 좋아. 근데 그런 걸 찍으러 왔는데 이 몸의 그 근지를 그 근육을 좀 볼륨감 있게 표현하고 싶어. 그럼 근데 근육을 표현감 있게 찍고 싶은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 찍어버리면 그냥 너무 다 밝게 나오니까 탈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이드에서 이렇게 팍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불이 쫙 살면서 부족한 부분은 아까처럼 이렇게 너무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줄여서 치면은 약간 고도적으로 좀 살 수 있는 부분이 들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연결해서 쓰시면 되세요. 뭐 이게 좀 어려운데 좀 괜찮으셨죠? 네, 뭐 쉽게 설명해 주셔서. 그래서 조명 같은 경우에 쓰실 때는 이제 사장님이 어떤 거를 주력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혹시 뭐 어떤 거를 조금 주죠? 이런 인물 촬영도 지금은 주잖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그 레퍼런스에 맞춰서 차장님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는 먼저 레퍼런스를 먼저 쭉 보시고 그 레퍼런스에서 막 그 모델의 얼굴이 아까 보였던 것처럼 어디가 좀 밝은지 이런 걸 먼저 조금 볼 수 있으면 조명을 놓으시거나 하실 때 좀 더 용이하시니까 조금 더 그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명 아까 전에 이제 예술님은 이제 소프트박스 연결하는 것부터 잘 알려드리긴 했는데 차이님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아시는 것 같아갖고 조명이랑 이런 거 원리만 대충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혹시 궁금하시겠어요? 이 처음에 저희 이거 모델 주는 네, 모델이요? 네. 색깔이 약간 따뜻한 색깔이죠. 네. 무슨 원래 그런 아, 네. 이유가 아, 이거 왜 이렇게 원래 이게 조명이 켜졌을 땐 흰색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왜 그거는 이제 뭐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조명 안에 들어있는 이 전구에 따라서 들리긴 하는데 보통 LED나 그런 것들은 이 광질 자체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들어가면 이제 얘네들이 잘 내구성 약해져서 이제 그런 경우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런 노란빛 나는 거 할로겐 나는 그런 전구들이 그 지속적으로 나오는 강이 약하기 때문에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 내구성이나 이제 그런 게 좀 가장 큰 이유인데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약간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다른 데 보면 이제 모델링 편한데 막 파란 색깔도 쓰고 막 그런 것도 쓰시잖아요. 혹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 안에 필터를 따로 끼는 거예요. 필터. 예를 들어서 저 아이의 네 거기 셀로판지는 아니고 이제 요 아이 앞에다가 이런 아이 앞에다가 이렇게 색깔 있는 거를 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색깔 있는 그 모델링이 나와서 조명 켜질 때 색깔이 같이 가미돼서 나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흰색이 터지기 때문에 네. 모델링 조명 꺼지면서 아니요, 모델링이 이게 그 모델링은 그냥 그 빛만 보여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안에 그게 터지면서 그 하얀색이 나요. 광 자체가. 그때는 그 주황색 조명도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색이 나오는 순간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주황색 그 보여주는 거는 이 태권도가 그냥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광이 터지면서 그냥 그 흰색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이 조명은 노란색은 꺼지는 걸까요? 아니요, 꺼지는 거는 켜져 있는 이게 터질 때가 꺼지냐는 말씀이신 거죠? 얘는 계속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그냥 이 안에서 그냥 얘만 조금 더 발광하게 되면 뭔가 좀 뭔가 이걸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너무 지역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혹시 다른 것도? 그리고 조명에 손잡이나 이런 거 혹시 쓰시는 방법은 안 돼? 저랑 나오시고 보시고 보시면은 조명 손잡이가 이렇게 있으세요. 근데 이거 조이고 할 때는 뭐 해보면 당연히 아는 건데 내리는 게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올리면 조이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빼지에서 안에서 한번 걷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풀려가지고 이거는 좀 치고 더 세게 조이고 손잡이에서 좀더 주고 이렇게 해서 좀 쓰고
봐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결해서 조명을 하거든요. 이따가 좀 시간적 여유가 되면 뒤에 조명을 더 해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굉장히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설명하고 지금 피드백 들으시면서 이따가 또 공사님이 더 설명해 주시면은 다시 좀 더 챙겨볼게요. 저거만 챙겨볼게요. 저것이. 네. 혹시 그러면은 제품이 아니라 그 모델로 있는 건가요? 제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그거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떠세요? 좀 해결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아직도 답답하세요? 답답한 거가 잘 아닌데 막연해요? 더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고민 크게 하지 마시고 시스템화를 빨리 시켜야 그거 말고 방법 더 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엄청 노력 코스가 일단 숙제 하시는 분 중에 제일 많이 찍었고요. 제일 이래저래 많이 해봤어요. 근데 생긴 만큼 변화가 드라마틱하지 않은 거는 시스템화가 안 돼 있어서 피드백을 바로 주고 변화를 보고 피드백을 주고 변화를 보고 이게 되게 빨리 돼야 되는데 그게 더디면 이게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피드백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이 찍어봐야 이거 전량 폐기예요. 많이 찍을 필요 없어. 하나로 정확하게 잡을 때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넘어가. 급해서 막 쫓겨서 막 위에서 막 쫓고 그러면 그냥 전문가한테 맡겨요. 그게 더 예를 들어 뭐 진짜 디데이가 있고 런칭할 플랜이 촉박해. 근데 내가 지금 충분히 테스트나 이런 게 덜 됐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기한을 늦추든지 그 빨리 해서 매출에 영향이 주면 그때 사실 전문가 쓰기가 빨라요. 전문가도 지금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상태에서 찍을 레퍼런스 다 찾고 기획 다 끝난 상태에서 디테일 컷 이렇게 찍을 거고요. 반사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해주시고 의상 또 하얗게 좀 해주시고 이 반사 부분에는 의상이랑 잘 되게 요거만 좀 합성 작업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선수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품의 그런 촬영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비교할 수 정확하게 몇 컷 찍을지가 이미 딱 나왔잖아요. 어떻게 쓰일지도 나왔고 파일도 어떻게 받을지도 나왔고 혹시 눕기까지 가능하세요?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눕기 아니면 눕기 업체에다 할 수도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찍을 게 많으면 계산해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배우러 오셨지만 내가 정말 이쪽으로 어떤 포토그래퍼나 이 촬영자로서 좀 더 계속 갈 생각이 있으면은 이 시간이 꽤 걸려요. 하루쯤에 되면 우리는 억울해서 못 살아. 우리가 드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데. 오늘 배워서 우리만큼 하면 너무 우리가 억울하겠죠. 세상이 이치가 안 맞겠죠. 근데 이제 냉철하게 판단하셨을 때 내가 이걸 전체적으로 끌고 가면서 시간 안에 빠르게 이제 회전율이라고 하죠. 뭐 업로드가 되고 이런 거 할 거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애매하게 홍보비, 뭐 인스타그램에 뭘 보여줄 건데? 전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스타로 뭐 하는 거 조금 덜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보여줄 거예요. 이거 내가 직접 해야 된다는 고집을 부려서 2달, 3달 넘어가. 예를 들어 뭐 시즌성이 있는 거, 예를 들어 여름 관련된 음식 같은 거 할 건데 하다가 넘어가. 그럼 내년에 써야지. 그거 되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직전 찍은 거보다 낮게 해서 올린다 생각을 하고 하시고, 저희도 사실 그게 잘 안 되지만 그냥 달력에 언제 촬영, 언제까지 보정, 언제 올리고 이거 그냥 해놓고, 얘가 날 시킨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세요. 아, 나 마음에 들 때까지 안 올릴 거야. 그러면 다음에 없어. 모니터링하고 찍고 꼭 프로그램에서 만져보시고, 올려보면 또 이상해요. 얘랑 얘랑 또 밝기가 달라, 색깔이 달라. 고민하자. 그럼 찾아봐. 왜 다르지? 뭐가 안 되지? 이 과정을 가야지 되는데 이걸 안 하면 계속 이상해.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더 이상 알려줄 게 없어야 돼. 달려드는 거. 그리고 직접 많이 해보시고, 이게 그거예요. 그 카카오톡 제 아이디니까 질문 있으면은 일로 보내주세요. 만약에 찍은 거 제일 좋은 거는 이미지를 글로 물어본 사람이 전 제일 답답해요. 나보고 어떻게 찍고 찍은 걸 보내고, 이렇게 예를 들어 레퍼런스 보내요.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찍혔는데 혹시 어떤 게 문제일까요? 뭐 이러면은 얘기해 줄 게 있는데, 제가 카메라 세팅을 몇으로 했고 했는데 뭐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현장 뭐 화면을 뭐 영상을 찍든지, 그 내가 그때 썼던 장비 세팅이나 이런 걸 또 찍든지, 아니면 찍으면서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뭐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보면 바로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근데 그걸 하면은 질문하는 사람도 글로 하면서 이해가 안 가고 보는 사람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되게 이거 어떻게 해요? 물음표 이렇게 보내면 답장 안 해줘요. 고민해보시고 하셔야 돼요. 이거 노력하신 분들만 질문할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질문할 게 없을 거야. 이거 카톡이니까 해서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좋은 인연이 되면 또 저희도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필드에서 뭐 동료가 되겠죠? 하시고, 원래는 이제 4주에서 하는 거였는데 그럼 이제 졸작 비슷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욕심 있는 분들은 제가 뭐 2주 3주 더 한다고 뭐 강사비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보람도 좀 더 있고 하니까, 욕심 있는 분들은 찍으세요. 찍고 피드백을 줘서 나중에 결과물 좀 만드는 거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 찾고 정리 한번 쫙 해보시고, 정리된 상태로 저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핀터레스트에 본인이 어떤 이름으로 카테고리 이렇게 파잖아요. 그 레퍼런스들 막 있죠.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누르면 이제 친구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초대해서 저를 해주면 제가 이거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게 하면 얘기가 더 빠르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좀 해보시고, 작성을 많이 해보세요. 글이 있어야 사실 좋은 이미지가 나와요.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무작정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끝? 할 말 있어요? 저는 아까 그 뭐 기본적인 거랑 이렇게 말씀을